여전히 문 닫는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많고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직장은 다녀도 은퇴가 빨라지고 돈 모아서 자영업해도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려 줍니다. 가게 주인은 남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를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다른 나라도 똑같은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AI 시대에 어떻게 자영업자가 대응해야 할지 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먼저 왜 자영업자가 힘든 구조에 있을까?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에 기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며 양질의 일자리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차라리 자영업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인구들이 자영업으로 강제 진입했습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퇴사하거나 취업을 실패하거나 시험을 낙방하거나 또 빠른 은퇴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인은 퇴직금 실업급여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폐업 즉시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국가가 자영업 과포화를 방치하고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현재 정책적으로 뒤늦게 수습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버블입니다.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이전되는 지대추구 경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차원으로도 한번 볼까요? 플랫폼 독점과 소비 양극화가 그 주제입니다. 배달앱, 숙박앱 등이 시장을 장악해서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소장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만 수수료를 떼면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주 소비층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적인 재앙입니다. 그리고 소비 양극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저가, 다이소나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초고가, 오마카세 명품 이렇게만 찾습니다. 어중간한 가격과 품질의 동네 가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봐볼까요? 준비 없는 복사 붙여넣기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사업가 마인드가 부재합니다.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직장인 마인드로 문 열면 손님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세무, 노무에 대한 공부 없이 뛰어듭니다. 옆 가게 탕후루로 돈을 벌면 우르르 따라합니다. 트렌드만 쫓다가 막차를 타고 공멸합니다. 원가 관리가 실패했습니다. 내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가짜 수익에 속아서 실제로는 적자인데도 장사가 잘 된다고 착각하다가 자본금을 다 까먹고 폐업합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떨까요? 국내 자영업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OECD 주요 국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장님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장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약 20%, 5명 중 1명은 사장님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자영업자 비중이 6에서 10% 내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해외에서는 정말 사업할 능력이 있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소수만 창업합니다. 미국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영업을 하다 망해도 다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나이보다는 직무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번 자영업으로 발을 들이면 다시 임금 근로자로 돌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력 단절, 나이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폐업하지 못하고 대출로 버티는 좀비 자영업자가 양산됩니다. 일본은 기술 없는 창업은 죽음이다 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장인정신 아시죠? 일본의 골목 상권은 수십 년 된 노포가 많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허름해도 확실한 기술과 단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독일은 어떠냐면 기술직이 의사만큼 법니다. 블루칼라의 위상이 높습니다. 호주나 독일에는 배관공, 타일공, 전기기술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우받습니다. 예약 잡기도 어렵고 출장비 자체가 매우 비쌉니다. 한국은 아직도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운다라는 낡은 인식이 있지만 선진국은 이미 기술이 곧 부라는 공식이 정착되었습니다. 한국도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이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직이 부상한다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많이 망하는 업종은 사실 진입장벽이 낮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가 쉬운 곳들입니다. 특히 한식, 카페, 치킨, 기술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만 믿고 창업합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의류 잡화 온라인 매장 같은 곳도 있습니다. 알리, 테무, 쿠팡 등 초저가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가격과 편의성 모두 패배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중간 유통 모델은 오프라인에서 생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서비스업, PC방, 노래방, 초기 시설 투자비는 막대한데 모바일 게임이나 OTT 같이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기술직이 답인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영업이 레드오션이라면 현장 기술직은 아직도 공급 부족의 블루오션일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챗 GPT가 코딩은 해도 누수된 배관을 찾거나 낡은 집의 불규칙한 벽면에 타일을 붙이는 일은 로봇이 당장 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현장 변수를 다루는 일은 인간의 영역으로 아직 오래 남습니다. 기존 기술자들은 고령화로 은퇴하고 있는데 젊은 층은 현장직을 기피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끊기니 몸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자영업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월세와 재료비로 나가지만 기술직은 내 몸의 기술이 자본이므로 마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AI 시대의 자영업자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사실 기본값입니다. 자영업자는 AI를 이용하거나 AI가 못하는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마케팅이나 전반적으로 고객 응대하는 것들은 모두 AI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천재지만 물리적인 사물을 만지는 데는 아직까지 갓난아기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창작 영역은 잠식당하지만 더럽혀진 물건을 닦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물리적 노동은 AI가 빠르게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신발 세탁소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AI가 신발의 브랜드를 알고 가죽의 종류, 스웨이드, 천연가죽 아니면 오염 상태를 알고 그 제각각인 컨디션을 세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은 규격화된 접시는 닦을 수 있어도 쭈글쭈글해진 운동화에 주름을 펴거나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선을 하거나 이런 섬세한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숙련된 인간의 감각과 손기술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치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5,000원짜리 커피 값은 아끼지만 100만 원짜리 한정판 신발을 관리하는 데 돈을 아끼진 않습니다. 단순 코인 빨래방 같이 기계가 다 하는 곳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신발을 수작업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붙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부가 영역으로 남습니다. 신발 세탁, 복원 이런 것들은 고객의 물건을 받아서 서비스만 제공하니까 재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인이 되어라입니다. 사장님 소리 듣는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폼나는 카페, 쉬워 보이는 프랜차이즈는 그만하시고 남들이 기피하는 기름때 묻는 일, 땀 흘리는 현장 기술 속에 진짜 돈과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의 몰락 속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 장인이 되는 것 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